1학년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생들을 돕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과목 중에 언매하고 화작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언매와 화작에 대해 인터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언어와 매체와 협박과 작문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언어와 매체는 모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개인 과제이며 그 수업 참여만 한다면 수행평가 일단 만점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업을 참여만 하면은 수행평가를 만점 받을 수 있고, 일단 활동을 하기 싫은 사람 오세요.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추상적이지 않으면서 수학과 같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어와 매체는. 그리고 국어를 이제 5등급 이하로 받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언어와 매체를 와서 이제 4등급 이상이 가능하며, 일단 4등급 최저 점수인 학생이 38점이었어요. 그래서 38점만 넘으면은 4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언매 수업에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나요? 언매 수업에서는 높임법이나 시간 및 시제 표현, 그리고 의문의 변종, 그리고 중세 국어 등 1학년 국어에서 다뤘던 그런 문법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언매 과목의 단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언매 과목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름은 언어와 매체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내신에서는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는 다루지 않고 언어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애들이 조금 처음에 충격을 얻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언매를 추천하나요?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언매는 화작과 달리 모고에 대비를 가능한 과목이고, 그래서 그런 모고에서 시간을 줄이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국어 국문학과 등 진로와 연관이 된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또 일상 수업 의문의 변동에 관한 원리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궁금하거나 흥미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배우면서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법과 작문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학법과 작문에서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모둠을 이루어서 하는 활동 수업을 많이 합니다. 거의 매 시간을 모둠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화작이라고 하면 발표를 너무 많이 하거나 글쓰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화작하기를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화작에서는 예를 들어서 에세이 쓰기나 문제 해결하는 말하기, 공감적 대화 등 같은 걸 배우면서 자신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매와 화작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시험 공부를 할 때 비교적으로 언매보다는 화작이 공부량 같은 부분에서 덜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화작은 모둠 활동을 많이 하고 언매는 혼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기 때문에 언매보다는 화작이 덜 지루하고 재미있게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화작은 약간 쉬운 비문학 같은 느낌인데, 언매는 문법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잖아요. 물론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기본적인 부분들만 다뤄지니까 별로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2학년 올라와서 실제로 언매 수업을 들으면 중세국어나 이런 어려운 문법들을 더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언매보다는 비교적 쉬운 화작을 추천합니다. 그럼 화법과 작문 과목 속에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화작은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아서
생기부에 쓸만한 내용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1학기 때 웹툰 읽고 에세이 쓰기라는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에세이를 각자 진로와 관련되게 썼기 때문에 생기부에 쓰는 내용이 다양하고 뻔하지 않아서 자신의 생기부를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화작과 전 과목에서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화작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모둠을 잃어서 하는 활동이 많아서 낯을 심하게 가리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탄 학생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약간 모호하고 헷갈리는 개념이나 문제들이 많아서 수학처럼 답이 딱 떨어지는 과목이 잘 맞고 그런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학생들에게 화목과 전문 과목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이론 중심 수업보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활동하는 수업이 더 잘 맞고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또 화작은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극상위권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성적을 조금 올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화작을 추천합니다. 제2 외국어도 많은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제2 외국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수업을 들으면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 지루한 이론 수업만 하지 않고 테루테루 보호즈 같은 맑은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일본의 부적과 같은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애니를 많이 보시는 분들 꼭 일본어 하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일본어를 꼭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가지고 평소 들려오던 그런 막 일본어들이 들려서 쉽게 느껴졌던 것 같고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아주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일본어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일본어에 자신이 없다면 꼭 중국어로 가세요. 중국어가 등급대가 더 쉽습니다. 일본어 과목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나요? 일단 일본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히라가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히라가나를 바탕으로 일본어 기본 회화나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배워서 시험에서도 이제 히라가나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어 과목으로서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내가 안 어려우면 남도 안 어렵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어에 비해서 저는 조금 이제 점수 분포가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하나 더 생기면은 점수가 아주 나락으로 갈 수 그게 적어요.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국어 과목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중국어에서는 일단 먼저 성조라는 기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성조에 대해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중국의 약간 중국이 인구는 몇 명이고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사말, 이름 묶기 등 다양한 대화법을 배웠는데요. 수업 시간에 반 친구들과 직접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수업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어 선생님께서 중국에 직접 유학을 2년 동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유창한 중국어를 들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통 공예를 직접 만들어보고 전병도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단지 중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체험을 합니다. 중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장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 1학년 학생들이 중국어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 수도 적고 중국어랑 애초에 많이 접해보지도 않아서 좀 어렵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어가 사람 수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배워온 애니를 많이 본 친구들이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3점인데도 3등급이 나온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국어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등급 따는 데 더 수월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의 수업이 모든 수업 활동 위주이다 보니까 먼저 이해하는 데도 좀 더 쉽고 친구들끼리 같이 아까 말했듯이 전병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단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중국어에서는 수행평가 시간에 이제 직접 대화문을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발음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친구들끼리 같이 연습을 하면서 충분히 그 발음을 극복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후배님들도 충분히 중국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를 꼭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중국어는 일단 재밌으신 선생님과 더불어서 몇 가지 기본 단어만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장을 쉽게 만들고 대부분 알 수 있고요. 또한 성조로 인하여 일단 중국어 발음 들어보시면 아시겠듯이 재밌는 발음들을 스스로 해보면서 좀 더 재밌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언어의 수업 방향성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먼저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는 문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문, 품사, 그리고 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 중세국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이제 과정이 될 거고,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드라마, 그리고 뭐 음악 같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문법 쪽에 비중이 좀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언어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언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은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간 단축이라는 또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단점도 얘기하면 되나요?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작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 5배 정도의 공부량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되던가. 그리고 이제 앞부분을 놓치게 되면 뒷부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를 선택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가 공부에 좀 크게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부량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좀 이해력이 동반돼야지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상태로는 한 학기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포기하는 학생이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가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의문 부분에서부터 포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그 뒤로는 이제 앞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화작의 수업 방향성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대체로 화작이라는 게 화법과 작문을 이제 줄인 말인데,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활동,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활동으로 좀 주로 언어와 매체보다는 활동 위주의 수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말하기 생활 같은 것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식 위주의 수업보다는 우리가 실제 정말 자기가 삶에서 느낄 수 있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공감적 대화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말하기를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많은 친구들이 진짜 이게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본인이 갈등이 있을 때 실제로 이런 것을 써먹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물론 재미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웹툰을 읽고 사회적 문제를 찾아서
그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 에세이 쓰기 같은 것도 했었는데요. 이것도 글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도 많았지만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시더라도 이 화법과 장문 수업은 아마 지식 위주의 수업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작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장점은 언어와 매체보다는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모의고사에서 화법과 장문의 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식 위주보다의 그런 수업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수업을 할 것 같아서 나는 진짜 강의식 수업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화법과 장문 추천하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나는 강의식 수업이 더 좋은데 하는 친구들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발표만 무조건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 활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작을 선택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저는 3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와 매체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는 만큼 노력을 하면 등급이 잘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나는 한편 완전히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도 한번 고려해봄직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화법과 장문을 좀 더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실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생기부에 적을 때 정말 개개인의 그런 특성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신이 쓰는 글이라든지 말 같은 게 다 달라서 생기부에 적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생기부 종합 전형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화법과 장문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